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용수TV 용입니다. 제가 어제 그저께죠. 이틀 전에 19일에는 휴무였지만 집에서 줌으로 직무연수를 수강을 했습니다. 이 직무연수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연수였는데요. 이제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중얼중얼 화상으로 얼굴을 비추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집중도는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. 이게 사람이 의자에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는 것,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는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힘듭니다. 네. 하지만 사실 그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이 청소년 쉼터에 근무한 지 1년차 미만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, 신규 종사자 직무 연수를 들었는데 총 3과목을 들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오전 시간 연수였는데 바로 제가 좀 이 쉼터에서 이 보호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최근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다루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어떤 분야냐면요, 경계선 지능장애, 경계선 지능과 또 ADHD에서 이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사실 이 사례 관리 또 문제 개입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다라는 게 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도출이 되는데,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룰 때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. 특히나 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행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의 행위, 어떤 범죄와 연관된 행위들이 단순히 그 아이들이 뭐랄까요? 나쁜 아이인가, 이 아이가 악한가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진단을 하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이 아이를 범죄자로 치부하게 되는 그런 좀 사회적인 낙인들이 많았었는데요. 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, 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특성상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범죄적인 어떤 비행적 행위에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, 물론 모든 비행 청소년, 모든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청소년들이 다 이 경계선 지능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.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능적인 문제들이 있다. 예. 이 지능이 71에서 82, 이 정도 이제 IQ가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경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최근에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실제적으로 그 장애로 판정이 되진 않습니다. 장애로 등급이 되진 않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는 불러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그 경계선 지능 장애구나 라는 또 사회적 낙인이 되다 보니까 최근은 경계선 지능의 용어보다는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습득하고 받아들일 이 속도가 느린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사용량도 적고 또 공감 능력도 좀 낮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
일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죠.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냐, 기다려줘야 된다. 그리고 그 아이가 올바로 인지하고 또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가 또 상담사가 끊임없이 또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계선 청소년들과 함께 할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구나. 그리고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디테일한 관심, 코칭이 필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강사로 나오셔서 디지털 성범죄와 또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들에 대해서 또 나누면서 어떻게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, 이 사전 개입에 대한 부분도 들었습니다. 이 교육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. 청소년은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환경 또 주변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모델링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역량 과학가 필요하겠고 많이 알아야 되겠다.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더 진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청소년 쉼터 종사자 직무 연수를 잘 마쳤고, 이 연수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물으면 나는 과연 현장에서 보호 상담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그런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직무 연수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. 다음에는 또 현장에 생생한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